그럼 하루에 혹시 손절 네.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몇 억 단위로 해본 경우도 있고요. 월에 10억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월에 10억을 손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유튜브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여행 갔을 때 제가 어쩌다 이제 놀면 안 된다. 가서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됐는데 시차가 안 맞았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 이제 또 괜히 무리해서 이제 포지션을 너무 크게 잡게 되고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없게 되고 돼서 좀 악순환인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10억 가까이 손실을 와, 여행 가서 10억. 네네네. 아유, 그 여행이 어떻게 됐으려나.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딱 진짜 동강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야,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는 거다 싶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직업으로 이제 쉽게 막 어떤 분이 외과 의사인데 저걸 내가 쉽게 이제 해봐야겠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투자도 직업으로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여의도지만 그러신 분들은 되게 필사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처럼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사실 아무래도 좀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직업적인 영역과 조금 자산의 관리 형태는 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님이 보실 때 이게 동강님이 하는 스타일을 약간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게 아예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로 봤을 때 그냥 미국 주식 S&P 500 같은 거 그냥 계속 매월 적립해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중적인 형태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한국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특히 젊은 이제 세대들한테는 워낙 이제 역동적인 이제 거래만 하게끔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안정적인 자산 투자도 문화가 좀 저희 또래들한테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이렇게 12년 만에 동강님께서 자산을 일구신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 방법은. 뭐 누군가한테는 가능하겠지만 대중적인 이제 메시지로 전달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너무 소수더라고요. 네. 너무 소수예요. 네. 그렇구나. 그 혹시 그러면 다른 자산도 투자하시나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시나요? 부동산은 네, 이미 했고요. 요즘 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 모르겠고 암호화폐는 항상 관심은 있는데 이제 투자 제 영역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항상 유지하고 큰 흐름이다라는 생각은 해서 여전히 직접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여력이 안 돼서 네,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팔로우 해볼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해보시니까 주식보다 쉬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호흡이 훨씬 느리다 보니까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고 좀 그 안에 주요 수요자는 누구인지 근데 좀 그런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주식보다는 수월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동강님 얘기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아가고 이러는데 대형주 위주로. 근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주식 투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는 워낙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외적인 글로벌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의 환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등락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근데 뭐 이유는 워낙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알게도 또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네, 좀 그런 부분 주식 투자는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투자의 종목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때 네. 뭐 뉴스 같은 것도 다 보시는 거죠? 소재라고 하는. 네, 저는 조금 보통 제가 대형주를 많이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볼 수가 없어서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거의 전부 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 자료도 돈 주고 보면서 와. 팔로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좀 그래서 트레이딩하는 사람 치고는 좀 보수적이에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자금 관리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이제 그런 행동이었죠. 네, 근데 필요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은 이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동강님만큼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증권사 리포트를 다 네네네네. 읽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매일매일 정말 막 빡세게 막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직업은 주식 투자자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아까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케이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대외적인 이제 경제 환경을 고려한다기보단 굉장히 사람들의 이런 심리, 감정을 많이 캐치해서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훈련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 이제 좀 스타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지식 정보의 형태를 많이 팔로우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종목을 추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모니터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테마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에 빨려드는 게 이제 뇌동매매 같은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 네, 보통 그럴 때 많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음. 또 성공하는 케이스 때문에 가끔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하죠. 네, 그런 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조금 더 긴 텀에서 네, 이렇게 몇 날 며칠 좀 이렇게 뭐 시즌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걸 좀 끌고 가는 거, 네. 그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동강님께서 아까 10억 정도 손절해 보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면 10억이 원금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다렸으면은 훨씬 10억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이었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이 워낙 크면은 버티질 못하거든요. 이 변동폭 때문에. 거기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게 들어간 건가요? 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 청산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좀 그럼 레버리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안 쓰고 뭐 그냥 10억 아니면 10억보다 조금 작은 금액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도 되죠, 항상. 네, 그래도 되는데 네. 이게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이제 요런 생각 준비가 된 상태로 시세가 그렇게 막 나올수록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 모니터 앞에 있으면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진 않았는데 확신에 차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10억을 확정하는 이유가 다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필승의 키워드는 성장 잠재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뭐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은 계속 팔로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주식은 항상 미래의 가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1년, 2년 뒤 혹은 3년 뒤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3년까지도요? 네,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스마트머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만 좀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 주식 자체가 네. 우상향하는 산업에 네. 속해 있는. 네. 근데 트레이딩을 되게 거의 진짜 장기 투자 개념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네요. 네,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해보니까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선택해서 하시기도 네. 하던데 그런 부분은 좀 성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주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러 좀 그런 이제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와. 하는 거